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입니다. 297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부결됐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무소속에서 40명 가까이 반란표를 던졌습니다. 무효표 가운데 절반은 반대 의사표시였다. 이렇게 보더라도 30표 이상, 35표는 반란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검찰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를 하거나 앞으로 또 체포동의안을 다시 한 번 더 넘기게 되면 그때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재명을 구속해서 수사해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는 받게 해야 한다. 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국회의원의 총수가 299명입니다. 법에는 과반 이상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고 참석한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297명이 참석했기 때문에 149명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찬성이 139명에 불과했습니다. 10표가 모자라서 통과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무려 138표가 됐고 기권이 9, 무효가 11표가 나왔습니다. 40표 가까이 민주당과 무소속에서 반란표가 쏟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정말 의정사에, 헌정사에 기록될 만한 날이었습니다.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고 또 이 표결 와중에 표결이 20분이나 30분이면 모두 끝날 텐데 1시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무효표로 처리할 것이냐 반대로 처리할 것이냐, 이게 지금 가, 부, 한글로 쓰거나 한문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 부, 찬성하면 가, 반대하면 부 이렇게 쓰게 되는데 무효라고 쓴 것이냐 부라고 쓴 것이냐, 무효표로 할 것이냐 부결, 반대로 할 것이냐, 두 장을 놓고 이 두 장을 놓고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를 놓고 1시간이 훌쩍 넘게 여야 원내대표가 팽팽히 맞섰고 국회의장도 결정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최종 국회의장이 한 장은 부, 반대로, 한 장은 무효로 처리를 했습니다. 글자 쓰인 것을 보고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가. 기권이 9표가 나왔고 무효가 11표가 나왔다. 이게 마지막까지 민주당에서 반대를 해서 1시간 반 가까이 옥신각신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한 이유는 충격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반대가 138에 불과했다.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만 169명인데 무소속 7명 모두 민주당에서 잠깐 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기본소득당 이렇게 해서 177, 최대한 177명의 반대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예상이 됐는데 138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 시대전환은 모두 찬성을 했을 것이다 라는 가정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 적어도 민주당 쪽에서 35표의 반란표는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효표와 기권이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고민 속에 있었다. 고뇌하고 있다. 이걸 지금 당론은 아니다. 총의를 모은 것이다 라고 했지만 사실상 부결하도록 당론을 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표를 던지기에는 도저히 양심상 또 민주당의 앞날을 봐서 또 이재명의 죄질을 보건대 도저히 반대표는 던질 수가 없다. 그래서 기권하거나 무효 처리하는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사실이니까 아마 검찰에서는 불구속 기소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결정타를 맞았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 이르렀다.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기 전에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과 한동훈이 직접 맞부딪혔습니다. 한동훈은 15분 체포동의안이 왜 필요한가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거기에 맞서서 5분 동안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 정치 탄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한동훈은 이재명의 답변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은 15분 동안 자세하게 국민들 앞에 또 의원들 앞에 자세하게 이재명의 비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오늘 설명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재명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데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손해를 본 사업이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비유입니다.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과 같다. 대장동은. 그러니까 1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성남시에 안길 수 있었는데 1,800원만 안겨주고 나머지 7,800억 원을 대장동 일당의 수익으로 돌렸다. 그렇게 특혜를 저지르는 과정에 이재명이 사인하고 이재명이 보고받은 모든 증거들이 남아있고 또 관계되는 많은 대장동 일당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남FC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의 오늘 설명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이재명은 광고비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광고를 했다는 네이버에서는 자신들이 광고비를 냈다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지 마라, 쉬쉬하라. 그 다음 네이버에서는 아예 광고를 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또 이재명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을 예상을 하고 민원이 한 건 처리되는 대로 10억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재명이 먼저 흥정에 나섰고 거기에 네이버나 두산 등이 응했다.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지급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이 모두 증거가 없다,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재명이 지은 모든 범죄 비리, 이 혐의와 이재명이 결제한 서류, 많은 관계자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있다. 이것이 증거다. 충분한 증거고 대장동 일당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만 해도 중대범죄다. 이미 구속해야 될 만한 중대범죄다. 도망갈 염려가 없다.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데 도망갈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는 직접 도망가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화이트 칼라 범죄에 있어서 중범죄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만약에 야당 대표여서 도망갈 염려가 없다라고 해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많은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이 되었나? 라고 한동훈 장관은 반문을 했습니다. 오늘 15분 동안의 한동훈 장관의 이 체포동의안 설명이 이재명의 반발을 압도한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매우 명료하게 이재명에 대한 죄상, 비리에 대해서 난단치 이야기를 하고 이게 왜 구속이 되어야 하는가? 재판부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아주 설득력 있게 잘 설명이 되었다라고 보입니다.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지만 결국 민주당에서 40표에 가까운 반란표가 나온 것입니다. 이 결과가 말을 하듯이 민주당 내에 반란이 시작이 되었다. 다음 달 3일이면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재판정에 나가야 합니다. 매주 재판정에 나가야 합니다. 이 대장동 비리와 성남FC 관련해서 검찰이 체포동의안이 일단 부결이 됐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백현동이나 정자동 특혜 부분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428억 원 이게 이재명 측 지분 아니냐 이 부분이 더 드러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때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다시 넘어오게 될 겁니다. 다시 체포동의안이 넘어온다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찬성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분위기로 보면. 또 민주당의 분위기. 이번은 어떻게 해서든 부결을 시켜준다. 하지만 이재명에게 당대표직을 내려놔라.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라. 또는 만약 기소되면 당대표직을 중단하는 것이 맞다. 이 얘기가 이제는 거세게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의 반 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손절에 들어갔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당장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느냐 아니면 잇따른 다른 비리 혐의로 체포동의안을 또 국회에 넘기느냐 이 결정이 남아있는데
검찰은 일단 지금 대장동 비리와 지금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이 성남FC 관련해서 불구속 기소를 하고 백현동, 정자동, 쌍방울과 관련해서는 계속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방법, 그게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이 무너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과의 손절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의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 결과 찬성 139, 10표가 모자라서 가결되지 못했습니다. 반대 138, 반대보다 찬성이 1표 많았습니다. 기권 9, 무효 11입니다. 민주당 계열에서 40표 가까이 반란표가 터져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결시키지는 못했지만 이재명에게는 정치적 치명타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